네,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저녁에 여러분들께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8월은 3일 거래가 남았죠. 수목금.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 네, 매우 중요한 위치에 시장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난주도 최근에 이제 목요일 신의 한수가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죠. 요 두 개 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개인 유튜브의 방송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와가지고 요 부분이 좀 아쉬운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고 경청하고 때가 되면 또 행동도 하죠. 다만 지금은 소수집약과 완급 조절이요. 제가 지난주 시황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자 터지는 시세는 있는 반면에 또 시세가 합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락하거나 하락하는 시세도 나와요. 두루두루 만족할 수는 없는 장세예요. 24년장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남아있는 8월 여러분들의 8월에서 9월로 가는 시간 이번 주 제가 중점적으로 신규 추천 개념보다는 대응 전략.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관여하고 계시는 시세가 있다면은 대응 전략의 위주로 언급을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에 이 방송에서 바이오 시세의 중요함, 지난 3년간의 굴곡 속에서 바이오테크는 완전히 암흑기였고, 이때 우리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집권기에 빅테크 기업들의 향연 잔치가 벌어졌었죠,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 시장 환경 변화된다, 주도 주축 변화된다 이야기 또 깨어 있어 여러분들이 듣고 행동하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건데,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그 사고 안에서 머물러 계신 분들은 새롭게 시장이 주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따먹지를 못하실 거예요. 저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좀 변화될 건가 사실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어서 보이지만은 아직은 제가 이 투자들에게 확신을 드리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바이오테크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 예고해 드렸고, 지난 시간에 원화 강세주도 단발이 아니고 추세화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그 두 가지만 제대로 보더라도 성과물은 있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오늘도 섹터 내에서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움직이는 시세와 섹터 내에서도 우열은 가려지고, 그죠? 신고가 되는 종목이 반면에 다시 쉬어가고 매물 소화를 충분히 거치한 이후에 가는 주가들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또 짧고 굵게 한번 할까 합니다, 제가.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2700포인트를 주초에 타치했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강화됐는데 우리 시장은 2718포인트. 주초에 터치한 다음에 그냥 지금 약세 음봉이 두 개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거 뭐냐면 지금 간망세가 두 개 타나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나오기도 전에 하이닉스는 20만원 갔다가 지금 양일간 퉁 주저앉아 버리죠. 오늘 미국에서는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 2분기 컨센서스가 하향화될 수 있다. 하반기에 이런 지금 얘기들이 실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혹시 직접 투자한 분들 계시다면은 저는 8월 말 안으로 어쨌든 시세 부각되고 이럴 때 한번 수확을 챙기세요.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 2주 동안 걸쳐가지고 시절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시대 변화가 있을 거를 지금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또 내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은 장이 으쌰으쌰 또 반응합니다. 외국인들 옵션 주가 반응은 소수만 나와요. 네, 계속 이런 양상 아닐까요, 그죠? 이런 양상이에요. 근데 아마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 선물, 현선물 들어오는 날은 너도 강세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루두루 갈 수 없고, 한국 시장은 2024년
이 뭐 수급 열세에 지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핸디캡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소수업종의 부각입니다. 그 속에서 상승 종목을 찍어내고 이야기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여러분들 반도체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어떻습니까? 관망하세요. 이번 파스는 관망해요. 뭐 반등하고 또 뭐 사전 조정 이후 강세 반응은 나올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예,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 만일 보였다면 제가 고가매도 조율을 하고 좀 지켜보는 영역이다. 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미국 대선에 대한 향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는 왜 뭐 정치를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신의 한 수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미국 지금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드렸죠. 팩트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는 팩트를 체크해가지고 앞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보고 내가 이 흐름에 맞춰가지고 유리한 축을 선점하기 위한 의사결정이에요. 한 분이 보니까 댓글에 뭐 저랑 내기할래요 이러는데 그런 거 맞추건들 뭐가 중요해요. 다만 저는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아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최근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저 우리 숙대 미디어학부 교수 미국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강미연 교수라고 계시는데 강미연 뭐 방구석 외신 TV라고 해서 유튜브 그거 한 번씩 보세요. 그분이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보니까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길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동안의 시간이 빅테크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빅테크들이 시모가 내고 뭐 나스닥 18,000포인트 갈 때 한국 경기 좋았나요? 한국 경기는 오히려 더 쭈그러들었죠 지금. 다른 굴뚝 산업들은 뭐 결결했고 고금리에 이제 고금리에 향유했던 저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리 인하의 시간이 오면서 이제 주도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내가 말드려요. 그러면은 반대 현상은 어디서 나오느냐? 금리 인하의 수혜주자들이 등장하겠죠. 금리 인하의 고금리 시대의 수혜 그룹들, 빅테크 기업들.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가 다가오면은 요 수혜 그룹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물론 뭐 요거한테만 실적은 또 나중에 부과하겠죠. 요거예요. 고금리를 향유했던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제가 서서히 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선에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재선의 불확실성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나는 이공계 전문가인데 뭐 시장 뭐 있는 주식시장에 있는 뭐 당신이 얼마나 알 거냐 이런 그래가지고 뭐 주장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아마 지난달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트럼프 비석되는 날 반도체 매도 쇼 치는 날이었죠. 다 투자자를 위한 이야기가 나간 거예요. 그 섹터를 보유한 사람들을 위하세요 말들인데 받아들이는 것은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똥과 된장을 구분 못하는 해안이 없으면 주식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화 강세 있고로 미국 금리 인하죠. 뭐 원화 강세 수혜주 있고로 사실 금리 인하의 수혜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의 금리 인하는 올해 한 3번 할 것 같아요. 9월부터 이제 3차례 걸쳐서 할 거예요. 50bp로 때려버리면 시장에 충격파 나옵니다. 빅스텝은 시장에 우리 명절 이후, 명절 후가 기간이죠. 빅스텝은 0.50은 충격파 주고 합니다. 지난 30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2호 0.25%, 베이비 스텝은 큰 충격파는 주지 않아요. 다만 경계감은 있을 거예요. 유틸리티, 최근에 한전, 가스공사, 건설, GS건설, HDC 산업개발, 현대건설도 좀 살아나고, 금융지주, 보험회사, 일부 정권주, 여러 쪽으로 수급이, 코스피는 이들이 급등하진 않아요.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네, 시장은 요즘에 8월 말부터 매우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강력한 매팅은 없습니다. 다만 추세는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죠. 이들도 뭐 시세가 화려하면은 여전히 건설도 그렇고 유틸리티도 그렇고요. 네, 뭐 8월 말 9월 초 챙기는 건 많은데 지금 간택이 되어진 섹터들은 바이오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요. 뭐 바이오는 길어지면 다음 주도 가는 시에들은 있다는 거예요. 다 좁아지겠죠. 자, 8월 말 9월 초 바이오 섹터가 실은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성과물이 나오네요. 유한양행에서.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승인, 3상 승인이 들어졌고, 병영투여. 국내에서 개발한 기전이 FDA 승인을 받았고, 두 번째, 지난주 ST 파마, 거의 12만 금방까지 갔었죠. 화려하게. 네, 지금 메이저 신약사와, 지금 CDMO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어제 보로노이, 이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보로노이는 지금 또 해외 기술 이전 계약이 들어졌고, 오늘 알테오제는 저의 상반기에 적대로 결국에는 시가총액 1위로 등극했습니다. 알테오전이 많이 올랐어가 아니에요. 단단하게 지지받고 28만원 밑에 27에서 강력한 매수 기반이죠. 네, 반면에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반등주고 흘러내리고 요 부족함에 그냥 시가총액 역전되어버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전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많은 팁들을 그동안에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최근 실은 큰 손 자금들은 바이오로 가 있어요. 기관 외국인들은, 기관 연기금은 지금 또 밸류, 원화 강세 수혜주, 일부 코스피 업종으로 가 있죠. 소수 2차전지. 바이오는 그놈의 금투세 적용과 사모펀드 가입자의 급감으로 인해가지고 A급 저 윗선에서 제가 받고 있는 A라인 정보는 이제 차단됩니다. 건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줘야 돼요. 네. 요게 제가 실은 금투세 이 불확실성에 제일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실은 사모펀드 업계입니다. 누구는 뭐 정치적 결탁이 다던데 그건 실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들. 그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바이오 소스만큼은 이제 실전 방송에서만 오픈시키기로 저 또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여기 뭐 대박 재료도 바이오에 많이 남아있어요. 아마 그동안 끌고 왔던 알테오젠만큼은 여러분들께 뭐 충분한 유정의 의미를 거둬드리도록 이야기해드리죠. 많이 샀죠? 지난주 금나갈 2차전지 빵 뛸 때 실전에서 지난 목요일날 2차전지 뛸 때 2차전지 쫓지 말고 바이오 핵심을 쏘세요 했었어. 그때 바이오 그날이 지난 목요일 가장 쌌었어요. 그죠? 지난 목요일날 알테오전도 27만원대 뭐 후반도 주고 그랬죠. 오늘은 33만원까지 가는 거 보셨을 거야. 또 오해 쪼르륵 밀려가지고 문자비 단타들은 정리해줘야 돼요. 그 치고받고 하는 친구들까지 제가 왜 챙겨줘요? 다만 보유를 했다면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 보르노이 한 건 해버렸습니다. 요거 약효 기준에 뛰어나다 있고, ABL 바이오도 최근에 기관 투자들이 달라붙고 있어요. 이거 이중항체. 그리고 향후 기술이전 가치의 부각. 최근에 에이프릴 바이오 기술이전한 기전이 지금 적응증을 또 확대한다 이야기에 급등했었죠. 네, 그리고 전부 다 신고가 나타나니까요. 이런 자리에요. 그 다음에 ST팜 신고가가 나가지고 실전에서도 한 차례 차익 매도는 했습니다. 11만 5만. 다만 그들도 큰 차는 아니죠. 네, CDM은 숫자로 접근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이오 다시 보더라고. 2차 전지는 수급이 편식만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봤던 가끔씩 보고 있는 2차 전지가 가면은 집단적으로 가는 이런 흐름은 아니고 딱 소수만 움직여요. 어제 엔솔, 삼성에서 일단은 LG 엔솔은 장기 바닥은 탈출했다고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경기 업황선을 넘어왔단 말이에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거 크게 안 보입니다. 하나의 종목밖에 안 보일 거예요. 다수 소재군들은 반등은 좀 약해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다만 8월 말 9월 초 시세 반응도가 좀 강화되거나 상승 반응이 확장이 되거든
올여름에 투자하거나 8월 요 사이에 투자하신 분들은 적당한 선에서 한번 매도 조율은 항상 필요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뭐 2차 전지를 끌고 오신 분들, 지금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아깝다 하면은 시간을 낚으세요. 하지만은, 예, 그 시간에 터지는 시세들은 항상 있다. 얼마든지 만회하고 본격적 상승기를 우리가 노릴 것이다. 다른 업종에서 시세를 충분히 만회하고 나올 거예요. 원화 강세 수익으로 뭐님이 실은 뭐 시세 한 바퀴 다 터졌어요. 최근에 워렌 버핏이 에너지 유틸리티 업종을 매입을 제법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 실은 나중에 재건이 오더라도 재건의 중심에는 미국 기업을 베팅해야 돼요. 나중에 가면 사실 미국 주식 사야 돼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좀 러시아 영토 일부를 좀 장악했고,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잠깐 죽었는데 나중에 한번 또 이슈는 재건 이슈는 분명히 한 번 더 부각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좀 보시고, 이것은 뭐냐면 경기 하강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경기 하강이 시그널을 이제 고용지표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일단은 9월 6일 고용지표 발표하는 날 전날까지는 저는 요 전후가 될 겁니다. 요 전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섹터별로 각각 종목도 가지고 여유도 있고 반등하는 에이스들은 반등합니다. 연금 비중을 최대한 늘려놓고 이번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혜로운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강세엔진 지속이야. 지금 쫙 당겨가지고 오늘 완투도 나왔어요. 눌림목주고 완투. 가스공사도 오늘 53,000 건방까지 4만원 초에서 반응하죠. 대왕고래 프로젝트, 우리 국회에서 돈 10원도 못 대주겠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네, 이렇게 지금 프레임 맞춰놓고, 네, 바라보고, 예산안 10원도 안 준다. 예산은 안 주도 알아서 해외 투자자들 주관사 유치해가지고, 예, 제가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입찰 마감을 이제 8월 말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주관사를 선정하기가 목적이에요. 이번 주에 저기 보도자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이 입찰했다. 아까 보니까 산자부 차관이 9월 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모모 정부처럼 해외 자원 개발해가지고 국내 예산 빼먹는, 그런 사기극들이 실은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에 보는 눈이 몇 개인데 그 사기 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저거는 간단해요. 네, 업앤다운이 있을 건데, 석유를 시추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 자체가, 시세를 나중에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좀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최근에 건설주들, GS건설대 산업개발, 신고가 갱신의 날, 멋지게 갔죠? 네, GS건설부터 쭉쭉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 코너에서 남들이 전혀 보지 않을 때 언급드린 섹터들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안전, 차트가 아주 예술적입니다, 여러분들. 쫙 그렇게 세워놓은 거 보세요. 19,000대에서 지금 23,000 근접합니다. 2차 전지랑 비교되지 않아요? 유틸리티. 가스공사도 알게 모르게 제법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가 요낙이 파동이 커서 작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다만 8월 말 9월 초 사이에 극대화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가기가 좋아 보이고. 가스공사 가니까 지금 이것도 국회 전화로 사장이 나온다니까 포스코 인터도 후발주로 반응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초강공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지금 건설주 보세요. 네, 006360 이렇게 가 있는데, GS건설을 여러분들 힌트 드렸죠. 16,000원 이래 할 때. 네, 지금 22,000원이에요. 던져봐죠. 그래요. 그럼 금융지주도, 결코 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가 내일 실적 발표가 아니고 밸류업이 있죠, 여러분들. 내일 인베스터 데이네. 드디어 왔네요.
인베스터 데이에 밸류 발표회가 주가 반응이 조금 뭐 연간 한 1조 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스토리가 좀 들립니다. 저기에 그와 유사하게 좀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상승 반응이 강화되면은 고가 매도 조율 작업은 좀 해줘야 되겠죠. 최근 약세는 환율의 1300초 위협 하락으로 인해 수출주들의 약세 요 요인이 좀 가미되는데 다음 달부터 9월 달에는 밸류업 ETF가 출시될 겁니다. 시장에 밸류업에 포함해 현대차그룹, 금융지주그룹, 일부 증권사, 뭐 키움증권 몇몇 증권사 있죠? 보험회사는 뭐 원화 강세 수혜줘요. 그런 것들 대응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투자 가치는 매우 높죠. 근데 이 환율을 계속 영향받고 환율이 그러면 1300초 나중에 저는 뭐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두세 번, 세 번 하면은 우리 1200원대까지 옵니다. 예전에 달러당 1100원에도 수출주 잘 나갈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은 또 비교가 됩니다만은 이런 환율의 하락, 원화의 강세를 이겨내는 수출 기업은 나옵니다. 뭐로 이겨내는 거죠? 숫자로, 수량으로 제압하면 되는 거예요. 환율이 한 뭐 5%에서 한 6%, 떨어져가지고, 테이크백 받아내는 뭐 워낙 수량이 좀 줄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수량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야. 수량으로 이겨낼 기업은 방산, 화장품, 조선 방산 화장품 에이스, 화장품 다 되진 않아요. 요들은 수량으로 극복할 기업이는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단 3분기는 전반적인 제조업체의 비수기예요. 또 우리 9월달 또 명절 연휴까지 있잖아. 조업일수 확 줄어들죠, 휴가에. 그래서 명절 이후에 그들은 이제 밥 보는 게 맞아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보고. 자, 바이오주. 네, 바이오주도 지금 뭐 천차만별인데, 지난 3년간 바이오테크에 암흑기도 이거는 뭐 제가 지난달에 이야기 드렸잖아. 지난 3년간 저 2차 전지 항요할 때 반대로 제약바이오는 크게 암흑기가 있었고, 이제 시대의 주도권이 바뀌는 것이 보인다. 어쨌든 이 코너에서 제가 다른 뭐 제약바이오 뭐 등락 이거 뭐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못 맞춰드리고, 알테오젠 하나만큼은 제가 실험 갖고 있는 소수 정보마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한 1000만 원 넘습니다. 네, 그건 알고 계세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뭐 이런 글도 올라가겠네. 많은지 안 많은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만큼 이 코너를 시작하면 제가 예민 정신이 상당히 센 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어도 이제 점점 더 그 기회가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모펀드 가입자가 지금 금투세 때문에 줄자 실드를 쳐버렸어요. 장벽을. 정보의 장벽을 친 상태입니다. 저 또한 이제 끝당 뭐 얼마를 주고 1000만 이상 주고, 진짜 A급 정보는 1000만 이상 들어가요. 해야 돼요. 물론 저는 합니다. 필요한 구간에 배팅해요, 저는. 네, 투자자를 먹여주기 위해서. 네, 관계도 있고요. 근데 지금 숫자와 회계학과 결과물이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실은 이 바이오가요. 그냥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이 바이오. 첫 번째, 생물보안법 9월 모멘트 미국 거 하원 통과했죠, CDMO 업체들. 지금 뭐 CDMO와 바이오시밀을 구분해라고 지난 목요일 제가 신의 한수에서 이야기했는데,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신문가 났던 녹십자, 이제 ST팜이 CDMO 업체로 진입하고 있고, 최근에 뭐 인벤티지랩도 뭐 CDMO 업체 뭐 지금 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CDMO 위탁 생산, 한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셀트리온은 CDMO라기보다는 바이오시밀라예요. 네, 그거 알고 계시고, 영업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1차를 다음에 지금은 덤비면 안 되지. 또 이격 조정을 조면한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안에서. 그 다음에 해외 이전 기술 계약 모멘텀, 기술 이전 모멘텀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어제 뭐 호화 급등이 일어나는 거 보셨죠? 실온 스타트 이번에 금요일 날 알테오젠이 10% 급등하면서
먼저 끊었던 거예요. 아마 금요일날 기분이 좋았죠, 주말에. 야, 저 친구 말 듣고 내 28만원, 27만원 할 때 좀 사서 보였는데, 야, 30만원 넘어가서 기분이 소주 한잔 하셨나요? 이제 이런 예, 기회장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펀드 가입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와야 돼요. 그 문제는 아마 빨라야 11월에서 12월 돼야 될 것 같아요. 금투세 진입 여부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고,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1위 등극했는데 이제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폄하하죠. 2차 전지를 러브하는 분들은 이제 뭐 일시적으로 올라가겠지. 그 네가 알테오젠을 제대로 공부했냐? 나는 2차 전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실. 하지만은 큰 모멘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LG엔솔에 오늘 최근에 수급 여러분 어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반전 기대감이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8월부터 이제 국내에서 양산되기 시작하죠. P는 파이는 커지죠. 근데 전통적으로 뭐 그러면은 리튬이 강세가 나오면은 양극재도 가고 뭐 실리콘 허브재가 쫙쫙 가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저러는 거예요. 네. 알테오젠 뭐 30만원 넘어가 여러분들이 뭐 얼마에 파는가 그거는 자유예요. 얼마든지 입맛대로 수익 매도할 수 있죠. 뭐 10%부터. 네. 다만 제가 지난 8월 중에 중요한 힌트를 하나 드렸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현실화가 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가치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그것의 가치는 네, 지난번 키트루다와의 계약과 버금가는 가치다 정도만 힌트를 내드리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다. 보로노이 제가 약효가 특출하다는 이야기 힌트를 좀 드렸는데 결국에는 해외 기술 이전 계약과 오늘 신고가가 났습니다. 88,000원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아웃플폼이 나온 주가들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팩토로는 저 최우일 대표 저 친구 뭐 유상증자 안 한다고 지난 초여름에 이야기해놓고 정자를 발표해버렸죠. 또 자기가 이번 정자 지금 물론 뭐 공장 펩타이드 공장 대량 생산 준비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장기 전망은. 중기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팩토로. 하지만은 당장은 또 뭐 자기가 뭐 블락디를 자기 집으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유상증자를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난제가 있죠. 그래서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하지만 나중에 그거 극복을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기술력 격차는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수급이 단기는 압박을 하겠죠.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최근에 보면은 이 세 건이 있었죠. 유한양행, ST팜, CDMO, 보르도의 기술 이전 계약, FTA 승인. 8월달만 세 가지 이슈가 발생된다. 하반기 9월달에 또 학회가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바이오 시세들은 제가 생각한 데는 9월 초순도 이어질 것 같아. 등락을 주면서 이어지는 거지. 이대로 툭 하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네. 바이오 플랫폼 또 뭐 있나요? 또 ABL 바이오도 있고 몇몇 기업들이 있죠. 최근에 그래서 기관들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네. 큰 손들도 몇몇 소수 기업에 붙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호재는 완전히 차단돼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거의 첫 버전을 방불케 하는 작업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방산조선 화장품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환율의 하락, 원화의 강세를 나중에 숫자와 수량의 증가로 뭐 영어에 오버헬이라고 압도 제압하다라는 뭐 단어가 있죠, 그죠? 제압할 수 있는 후보군이면 틀림없어요. 다만 지금은 그냥 매매밖에 안 돼요, 이달이. 지금은. 네, 뭐 조선주는 3분기 실적 비수기죠. 뭐 좀 명절 연휴에 휴가에 3분기 실적 나오면은 뭐 당연하죠. 전기 대비 줄었다 이야기 나오죠. 근데 다만 저는 3분기 중에 가격 매력이 등장해라. 7월, 8월 지나고 9월 왔을 때 확 하고 빠지면 조선주도 잘 가야 돼요. 다시 또 4분기 강세가 예상되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쉴 뿐이야. 단기는 기술적 반등이 되면 제가 관전이고. 네? 9월 중순 하순의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방산주는, 최근에 현대 롯데 외는 휴식을 취했죠. 네, 오늘 보니까 이제 LIG 넥스원도 플러스 반응이 나오고, 예, 하나이어로서 반응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차피 수출이란 말이에요. 수출 계약이죠. 그래서 환율 환경이 좀 안 좋다고 압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방산주는 여기서 끝날 수가 없죠. 또 하반기 새로운 계약건들은 터집니다. 다만 정확하게 언제 그때 터진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할 필요도 없고 해줄 수도 없어요. 9월 첫째 주에 유럽 방산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벤트가 있는데 만일 그 선반영하면은 현대 롯템까지 9월 첫째 주는 한번 차익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롯템 하신 분들 4만원 초에가 지금 5만 4, 5천원까지 왔으니까 수익 제법 많이 났죠? 저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들 수익 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챙긴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저기에서 뭐 뿅 하고 뭐 발주가 떨어진다, 수주가 2차 실행 계획 된다, 이거는 개런티가 안 돼요. 만약 그 시점 가가지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은 한번 챙기세요. 다만, 네, 택티컬하게 실질적으로는 그 2차 실행 계약을 위해서 폴란드랑 한국과 접촉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죠. 네. 요게 필요하죠. 또 가격 매력을 또 승부하시고. 화장품 업종도 환율 영향이 최근 조정인데 그래도 진짜 에이스들이죠. 이런 애들 지금 소수 나옵니다. 이것들도 나중에 저기 뭐 조선주 살 시점쯤 돼서 타이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구조적 성장하는 업종들이에요. 방산, 조선, 화장품. 다만 3분기는 비수기일 뿐이야. 지금 남아있는 8월 말 9월 초순까지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을 중점적으로 하세요. 시세 확장 시는 차익 매도도 좀 챙기세요. 물론 팔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못 먹어요, 여러분들. 그래 보시고 정확하게 언제 시점에서 장이 상승을 마무리하고 본격 조정으로 갈 건가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9월 길면은 제가 9월 첫 주 정도 되지 않을까. 9월 첫째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명절 전주 9월 둘째 주도 뭐 소수 반응하고 개별 종목 급등주도 나와요. 테마는 반응할 거야. 테마주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지금 저까지 밑에까지 개별 종목들이 빠져가지고 한 차례 반등하면 한 뭐 1, 20%, 20, 30% 게임들이 개별 종목들이 벌어져요. 빈집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오늘도 또 뭐 몇몇 저 AI 관련된 개별 종목들 뭐 딥페이크 관련된 뭐 급등하고 상한가도 나오고 이럽니다. 당분 개별 종목들 잘 잡으면 수익은 짭짤해요. 다만 중가급 내용주들은 소수 집약밖에 안 된다는 거. 이런 흐름을 조금 완급 조절을 잘 하셔야 또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드리고, 네. 저 방송은 아니고, 뭐, 조회수 나오면은 여러분들 다 뭐, 토마토 건데 목요일 거 신의 한 수는 적게 아니죠. 다만 여러분들에게 알찬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뭐, 1년에 한두 번 말할까 말까 하는데, 이 비기주 여행수TV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뭐, 방송 과정 일정 때문에 밖에 보내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좋아요. 우리 구독자들 많이 남겨주세요. 그게 또 힘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드리겠죠? 이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고 또 목요일 저녁 신의 한수 토마토 TV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